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저 여자만 사라지면 돼. 루시아 전염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찢어질 듯한 비명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긁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기처럼 일그러진 민경채의 절규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젓고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오직 눈앞의 루시아만을 향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엑셀을 밟았던 오른쪽 다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은 믿을 수 없는 붉은 선혈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본네트 위로 붉은 피가 지도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시아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민경채가 평생을 그림자처럼 부려왔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늙은 식모 공 실장의 피였습니다. 민경채는 핸들을 쥔 손을 떼지 못한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와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여자만 사라지면 된다. 루시아 전염만 없으면 내 딸 세리를 내 품으로 안을 수 있다. 그 광기 어린 모성애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대로 엑셀을 밟게 만들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주차장을 집어삼키던 그 순간 루시아를 향해 돌진하던 육중한 세단을 몸으로 받아낸 것은 다름 아닌 공 실장이었습니다. 공 실장? 민경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늙은 여자가 내 차 앞을 막아선 것인가? 왜 자신이 모시는 상전의 앞길을 막고 죽어 마땅한 원수 대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인가? 민경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했지만 기어이 공 실장이 쓰러진 차 앞머리로 기어갔습니다. 바닥은 이미 흥건한 피웅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공 실장의 회색 유니폼이 검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봐요, 공 실장.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저 여자를 감싸? 민경채가 공 실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망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에서 비롯된 발악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저만치 밀려나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 기괴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여자가 자신을 구한 여자를 붙들고 울부짖는 모습. 그것은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흐릿해져 가던 공 실장의 눈꺼풀이 힘겹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초점을 잃어가던 그녀의 눈동자가 정확히 민경채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픽거품이 인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경채야. 민경채의 멱살을 쥐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장장 40년 동안 공 실장은 단 한 번도 민경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큰아가씨, 이사님, 사장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조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마치 제 자식을 부르듯 너무나도 애절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민경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미쳤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민경채가 소리쳤지만 공 실장의 손은 떨리며 올라와 민경채의 뺨에 닿았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이 민경채의 하얀 얼굴에 붉은 궤적을 남겼습니다. 그 손길은 섬뜩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널 살인자로 만들 수 없었어. 내 딸이 감옥 가는 건 볼 수 없어서. 민경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내 딸,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충격으로 인해 민경채의 사고 회로가 정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딸이야? 누가 엄마야? 헛소리 하지 마. 정신 차려. 민경채는 공 실장의 피 묻은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은 이미 대답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툭 떨어지며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경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 실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 내 딸이라는 단어만이 뇌리에 박혀 끝없이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바닥에 낭자한 붉은 피가 마치 민경채를 비웃듯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깜빡일 때마다 민경채의 심장도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여전히 공 실장의 피가 말라붙어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만 시선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술실 문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내 엄마라니. 식모가 어떻게 내 엄마일 수 있어. 나는 민강유통 민두식 회장의 장녀라고. 민경채는 속으로 끊임없이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이 죽어가며 보여주었던 그 눈빛,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슬픔과 애정이 담긴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안 계십니까? 출혈이 너무 심해서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희귀 혈액형이라 혈액원에 재고가 없어요. 민경채가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평생 혼자 산 여자예요. 지금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사망하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민경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살려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까 했던 그 헛소리가 대체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는지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제 피 쓰세요. 혈액형 검사 빨리 해요. 민경채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체열실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온 의사의 표정은 기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든 손을 미세하게 떨며 민경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보호자분.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십니까? 말했잖아요. 4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한 사람이라고요. 남이나 다름없어요. 피는 맞아요? 빨리 수혈해요. 민경채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혈액형만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정밀 검사 결과 환자분과 보호자분의 유전자가 99.9% 일치합니다. 민경채는 순간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상의 의사와 자신 둘만 남은 것 같은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의학적으로 두 분은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저 안에 누워 계신 환자분이 보호자분의 친모이십니다. 거짓말. 민경채의 비명이 병원 복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검사해. 기계가 고장난 거야. 내가 어떻게 저런 식모 여자의 딸일 수가 있어. 나는 민두식의 딸이야. 대한민국 최고 유통그룹의 상속녀라고. 어디서 감히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해.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를 전부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평생을 멸시하고 하대했던 사람, 밥상조차 같이 하지 않았던 아랫사람이 자신의 생모라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모든 부와 권력, 그리고 민두식 회장에게 받았던 그 모든 학대와 인정투쟁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그녀의 4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벽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루시아와 문태경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루시아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공 실장이 민경채의 친엄마였어. 40년 전 사라졌다는 민 회장의 진짜 딸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문태경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끔찍한 진실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공 실장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잔인할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침대 곁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한 몰골의 민경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다 터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도한 재벌가 여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어났어? 민경채의 목소리는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공 실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큰 아가씨. 입 닥쳐. 그 역겨운 호칭.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 민경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공 실장의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말해. 사실대로 말해. 유전자 검사 결과 다 보고 왔으니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당신이 내 엄마야? 당신이 나를 낳았어?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경채야. 이 어미가 죄인이다. 죄인? 그래, 넌 죄인이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감히 당신 딸을 회장님 딸이랑 바꿔치기 할 생각을 해?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민경채는 공 실장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가난이 너무 싫었어. 공 실장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하며 천대받고 살았지만 내 딸 경채 너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회장님 딸은 비단보에 쌓여 있는데 넌 낡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어. 눈이 뒤집혔다. 내 딸을 공주님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바꿨어. 그럼 진짜는? 진짜 민두식 딸은 어디로 보냈어? 민경채의 추궁에 공 실장은 고개를 돌리며 흐느꼈습니다. 보육원 앞에 버렸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하. 민경채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고작 한 여자의 뒤틀린 욕망 때문에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루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이는 죽었어. 루시아의 목소리가 병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경채와 공 실장의 시선이 동시에 루시아에게 꽂혔습니다. 루시아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버린 진짜 민두식의 딸, 이름 없는 아이의 사망 진단서야. 공 실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민경채 역시 숨을 멈췄습니다. 서류에는 40년 전 소망보육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5살 여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자로 처리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발악할 때 나는 이 아이의 흔적을 쫓았어. 혹시라도 내가 그 아이일까 싶어서. 하지만 아니었어. 진짜 공주님은 차가운 골방에서 엄마 아빠 한번 못 불러보고 굶어 죽었어. 루시아가 민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채, 너가 누린 그 모든 부귀영화는 5살짜리 아이의 목숨값이었던 거야. 넌 훔친 인생을 살았고 그 대가로 내 딸이자 너의 친딸인 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
너의 죄는 이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어.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새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경채는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누린 삶이 한 아이의 처참한 죽음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원흉인 민두식에 대한 증오가 그녀의 심장을 태워버릴 듯 타올랐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나약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루시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민경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에게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해.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거 아니까. 민경채가 고개를 들어 루시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루시아, 복수는 하게 해줘. 민두식, 그리고 김선재. 그 인간들 내 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게 해줘. 그게 억울하게 죽은 진짜 딸 미소한테 속지 않은 유일한 길이야. 루시아는 민경채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파괴적인 분노. 루시아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명심해. 이 복수가 끝나면 당신도 죗값을 치러야 할 거야. 각오하고 있어. 지옥불이라도 기꺼이 들어갈 거야. 두 여자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처절한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 출국장 VIP 라운지. 김선재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해외 도피 자금으로 빼돌린 수십억 원의 무기명 채권이 든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멍청한 민두식. 평생 돈만 알다가 결국 감옥에서 썩겠군. 민경채 그 여자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승자는 결국 나 김선재야. 그는 민경채를 이용해 민강 유통의 핵심 정보를 빼냈고 민두식의 비자금 장부를 검찰에 넘기는 조건으로 자신의 죄를 면제받을 거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 새 인생을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그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낯익은 두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선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루시아, 그리고 병원복 위에 코트만 걸친 민경채였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김선재 변호사. 민경채가 싸늘하게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너희들이 여길 어떻게? 당신이 검찰이랑 거래했다는 그 비자금 장부, 그거 가짜야. 루시아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진짜는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민두식 몰래 횡령한 내역, 주가 조작 증거, 민두식 납치 감금 증거, 그리고 4년 전 미소가 옥상에서 투신해서 죽은 뒤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사주한 녹취록까지 전부 들어있지. 뭐라고? 김선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밖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선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납치 감금,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김선재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난 아니라고. 민경채, 너가 말 좀 해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김선재가 발악하며 민경채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민경채는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며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짱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이 쓰레기야. 민경채의 독설에 김선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절규가 멀어지자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민두식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유통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그는 이제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단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를 심판해? 돈으로 막아. 판사놈들 얼마면 돼. 추악한 발악이었습니다. 그때 증인석 문이 열리고 민경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증언대에 서서 민두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검사의 질문에 민경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의 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제 인생을 망친 원수일 뿐입니다. 민두식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경채야, 무슨 헛소리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감히 애비를 배신해? 민경채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한테 아버지였던 적이 있나요? 당신은 나를 딸이라는 이름의 도구로만 썼어. 그리고 내 친딸 미소를 죽음으로 몰아갔지. 아, 그건 알려나? 당신의 진짜 딸은 이 세상에 없어. 민경채의 폭탄 발언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두식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40년 전 뒤바뀐 당신의 진짜 핏줄은 보육원에서 굶어 죽었어.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던 민씨 가문의 혈통은 진작에 끊겼다고. 당신은 평생 남의 자식을 공주처럼 키우면서 진짜 딸은 시궁창에서 죽게 만든 거야. 당신 옆에는 아무도 없어. 민지섭과 민수정, 걔네들도 민강 유통에서 쫓겨나고 곧 법정에 서게 될 거야.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당신 자식도 손주도 아무도 남지 않았어. 이게 당신이 만든 고독한 지옥이야. 민경채의 결정적인 증언과 루시아가 제출한 진짜 딸의 사망 기록 앞에 민두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과 혈통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진작에 소멸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민두식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그가 믿었던 혈통마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화창한 봄날의 납골당. 따스한 햇살이 미소의 유골함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루시아, 문태경, 민세리, 그리고 민경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수했고 오늘 특별 기유를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 한 송이를 미소의 사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왔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경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루시아가 조용히 다가와 민경채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미소도 알 거야.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거. 루시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 딸을 지켜줘서, 그리고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줘서. 우린 모두 피해자였잖아. 이제 악연은 여기서 끝내자. 억울하게 죽은 당신의 진짜 딸도, 내 딸 미소도 이제 편해져야지.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먼저 떠난 아이들이 하늘에서 웃으며 그들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고통 속에서 진짜 가족보다 더 깊은 연대를 맺은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태양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삼키려 했던 여자들은 이제 태양 아래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끝났지만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의 예상 결말 시나리오 어떠셨나요? 40년의 뒤바뀐 운명과 혈통의 허무함, 그리고 복수를 넘어선 화해를 그려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핏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